네, 안녕하세요. 박수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시청자분들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많이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장이 한 주간의 시장이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과 또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팬데믹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왔는데, 그럼 과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화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좀 해결하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요. 어제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어제 노란독방에 많은 분들이 또 종목 고민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는 잘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또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또 움직일 섹터들, 지난주에는 5G 관련된 종목들을 또 언급을 해드렸죠. 그와 또 같이 또 연결해서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야 될 것이고 움직일 것인지 미리 선침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좀 대박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1000여 분 가까이 노란톡방에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즉시 빨리 오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벤트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장중 공개 방송까지 인터넷 방송으로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하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문자로 샵 3989라고 이제 김스타라고 보내만 주시면 입장 코드가 발송이 될 거고요. 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화면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정말로 100원의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들 입장해 주시고,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또 오픈하고 있으니까는 오늘 방송 이후에는 또 문이 잠깁니다. 잠기면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 빨리들 잡아가실 수 있도록,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12월 달이 시작되면서 또 한 달 동안에 대한 수익을 또 인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한 달간의 11월 달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섹터들에서 관심을 좀 보일 수 있는 전략들을 또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했는데,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조금 시장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도 어제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수익 인증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 7%, 8%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은 좀 반영 안 했지만 12월 달부터 수익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달의 수익은 일단 185%를 달성을 했고, 아쉽지만 200% 달성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185%에 일단은 만족을 하고, 하루에 2%씩 꼬박꼬박 챙겨서 한 달 동안 40% 이상 꼭 무조건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한 달에 하루에 5%씩만 잡아도요, 한 달이면 100%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수익 달성하더라도 한 종목 손실 나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00%를 달성을 했고, 9월 달에는 시장이 좀 힘들었죠. 휘청거리면서 160% 정도 수익을 달성했지만,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달이 시작이 된 것만큼 다시 또 200%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는, 아마 200%, 250%, 300%까지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제가 또 섭외해 왔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오늘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 텐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가 첫 사례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눌림세가 이어가면서 며칠 전부터 아마 급락을 한번 피하지 못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한번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가 거의 뭐 1.3%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1.8%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18% 반도체도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11시 반부터 딱 줄곧 지켜봤는데 상승세로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상승세로 출발하다가 확진자에 대한 이런 불안감 심리, 공포적인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물량을 던지는 식의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각종 항공사 또는 여행주들도 급락을 했고요. 남아프리카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 잠깐 또 얘기를 하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단 시작된 오미크론에 대한 바이러스 공포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시장에 좀 희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언지를 좀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향은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까? 요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한번 무너졌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인플레랑 테이퍼링이랑 여러 가지 물가 금리 상승에 대한 여러 부채 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환율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다소 하락을 했지만 그런 시장에 대한 불안성, 시장 경제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미 나스닥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나스닥은 1차적으로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은 지금 뭐냐? 다시 하락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 초입 구간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은 예상이 되어 있던 시장이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번 나스닥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갑자기 변수가 나온 거예요.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공포 이런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 모든 거에 대해서 다들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또 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이건 아니고 물론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은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가 이미 1차적으로 반영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가 같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한번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언론에서도 얘기하듯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중증 한자에도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살짝 스쳐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왜 계속적으로 하락하느냐?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거나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다 그냥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들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대거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틀 전에 코스피가 2.4%, 2.6%, 2.4%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에 있는 200개도 안 되는 종목을 놔두고 대부분 하락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이틀 전에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 때문에 한번 내려왔지만 어제 반등을 주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악재됐고 미국 증시 하락되어 있었고 또 경제성장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성장성에 대한 둔화 이런 시장 불안감 이런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던 만큼 어제 시장에 또 회복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잡고 회복했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면서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어제 뭐 2.1%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코스닥은 거의 뭐 코스닥도 1.19%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3,000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상승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내린 것만큼 올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 장세를 나타낼 거고요. 복구해봤자 3,000선 요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다시 하락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도 보여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락 장세를 이기지 못하고 상승세로 나왔지만 1,0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얘네들에 대한 긴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1,000선에서 위아래로 행보하다가 내년도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해서 상승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코스피를 시작을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몰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대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저께가 거의 9,000원 가까이 이상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4%, 4몇 프로 이상 상승을 했죠. 물론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출시한 그 폴 더블폰 갤럭시 폴더 갤럭시 Z 플립 3인가요? 이게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상당히 월등히 또 앞서가면서 4분기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우리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되겠죠. 단기적인 악재로 조정을 받았지만 또 단기적으로 물량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또 중요하겠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점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7만 원대권이 이제 저점 구간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인 호재성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8만 원 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는요. 지금 있는 곳이 저점 구간이라고 저는 또 평가를 하고 싶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있는 하락 장세가 코스피 시장이 여기에서 또 갑자기 또 들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어제 미국 장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또 반영을 받으면서 하락장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오늘 만약 이 자리에서 다시 빨간불을 켜고 상승한다면 어제가 저점 구간을 잡고 나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어제 선물 지수도 올라왔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자본이 많이들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어제 또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가 우리나라 첫 사례자가 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오미크론은 단기간에 대한 악재성인 거고요. 그 악재성에 대해서 같이 경제 성장이 결과론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그로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겹치면서 악재가 반영이 된 거지. 오미크론은 단기적인 급락일 뿐이지 다시 주가는 회복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미크론으로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세를 이어간다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지금 있는 코스피 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3,000선을 밑도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년도 상반기서부터는 내년도 2월, 3월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어차피 연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연말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3,000선에서 밑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다시 내년부터는 상승 플레이가 나올 테니까 지금 있는 저점 구간을 잘 잡으면서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분명히
수익을 나타내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천선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한번 선반영으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지금에서 다시 올라올 텐데, 뭐 중소형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진단키트나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를 봐야겠죠. 시장이 깨지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제약바이오주,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어제 시장에서 한번 눌렸어요. 지난주에 일요일날 저녁에 무료 방송하면서 진단키트와 제약바이오주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랩지노믹스가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라왔지만, 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대거 한번 눌렸단 말이에요. 눌림목자리고 왔는데 어제 시외에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면서 나왔던 이슈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 첫 사례가 우리나라에 또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도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진단키트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고, 이미 한번 코로나를 여파로 한번 휩쓸어 갔다가 몇 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금 5천 명이 넘었었죠. 어제 넘어섰는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또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으시는 쪽이 진단키트 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오미크론이 악재가 적용이 됐지만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반대로 호재가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간다면 그 코로나 종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확진자가 늘면 안 되겠지만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세도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설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방역 체계는 역시 강화가 될 거지만, 확진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용되는 수량이 늘어가는 거는 진단키트밖에 없다는 거죠. 진단키트가 늘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나오는 치료제, 지금 한참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게 진단키트인데, 진단키트는 지금 당장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이후로 4분기 또 내년도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위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자고 한다면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 주가들에 대한 조정받았던 구간, 이제 막 상승 초입구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다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사회적 그런 떠들어대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잠시 휘청일 것 뿐이지 이제 길게 가진 않는다. 장기간 조정 나올 수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는 어제처럼 회복하고 상승세로 이어갈 것이니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노란톡방에 여러 가지 종목을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몇 가지 종목을 좀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진. 우리 어제 노란톡방에다가 우진이라는 종목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9,790원에 비중 24%.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분인데, 앞선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잘 하신 분이에요. 매수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자리인데, 만약에 후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아주 나쁜,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내가 산 거라는, 떨어지는 낙엽을 줍지도 말고,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도 말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주가를 잡았던 그런 셈이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주죠. 원자력 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24%를 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손절가는 이미 훌쩍 지나가는 시점이 됐죠. 왜?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있는 60일선과 120일선을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난다면 반드시 손절하고 나왔어야 해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시장이 한번 눌렸기 때문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차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3중 바닥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을 잡아놓고 본다면, 자, 이렇게 기준점 2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본다면 이미 한번 주가가 한번 상승하면서 21선을 계속적으로 깨지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루틴을 보고 있다면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죠? 당연히 상승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9,700원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루틴인데, 이런 3중 바닥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대부분 하락 장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9,000원 위, 다음 주 한 주간 5거래일 안에서 9,000원 위로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 저항세, 저항 물량, 저항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기적으로 좀 본다, 나는 이 종목을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차트에서 이미 상승 플레이가 나온 자리에서 한번 주가가 깨졌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다시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전형적인 기술적 차트 분석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간에 다시 한번 9,000원 선 위로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재료는 원전 관련된 정책주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길어야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 대선이 끝나기 전에 아마 계속적인 공약적인 발표가 나올 텐데, 그로 인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10,000원권을 돌파하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저점 구간인 7,000원 선 라인, 요 라인이죠. 저점 구간 라인인 7,000원 선 라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요 라인까지만 버텨준다면 손절가를 잡고 좀 기다려 보면은 시장이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라인을 벗어나면은 이미 손절가는 지났기 때문에 이 라인이 벗어난다면은 지속적인 하락장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또 한 가지 에너토크. 자,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죠.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원전에 대한 정책 수혜주로 인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모습인데, 횡보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한번 깨지면서 전형적으로 다 눌리는, 지금 전반적인 원전 정책주들이 눌리는 구간인데 14,500원에 물량을 갖고 계세요. 14,500원. 이 정도인데 사실 매수 자리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반등이 들어와야지만이 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매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왜? 120일선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가려고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지만 당연히 박스권을 이탈했죠. 행보적인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깨지면서 한 차례 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놈도 같이 한번 좀 더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15,500원에 대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를 할 거예요. 저점 구간을 잡아봤자 9,000원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까지, 이 라인이 이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9,000원 선까지만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형적인 쌍봉 패턴이죠. 쌍봉 패턴. 이런 쌍봉. 그쵸? 고점을 잡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눌림목이 나와서 바닥을 잡는다라면 바닥을 잡고 다시 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하죠. 거래량과 수급이 좀 동반돼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만약에 저점을 잡고 손절가를 지킨다면은 한 9,000원, 9,000원 라인까지는 저점 구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한다면 아무래도 무난하게 12,000원, 다시 15,000원까지 위로는 고점 매물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어차피 비중을 10% 실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거 없이 한번 좀 기다려봐도 올라오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또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대우부품. 자, 대우부품인데요. 대우부품 2,840원. 이분도 조금 아쉬워요. 대우부품. 2,840원에 비중 20% 좀 많이 들어가셨는데,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리비안 관련주이기로 엮으면서 상승 추세가 한번 나왔어요.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우부품에 대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이 상한가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고가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고가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줬어야 정상인데, 어찌나 리비안에 대해 상장하자마자 다시 주가가 쭉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대우부품뿐만 아니라 리비안 관련된 세원, 뭐 대원화성, 여러 가지 남성, 뭐 DA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주가가 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막 저점 구간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대우부품에 대해서 한번 길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 리비안 관련돼서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길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길게 따져봤을 때 이 대우부품이 2,000원 선권 안에서 주가가 긴 종목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즉 말은 뭐냐? 저점 구간이 2,000원권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저점 구간에 대해서 도달했고, 시장 때문에 한번 눌렸지만 다시 한번 어제 시장이 상승하면 대부분도 뭐 전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뭐 1,000원대까지도 내려왔지만 그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한 거고, 다시 한번 주가는 정상 위치로 따졌을 때가 2,000원대권이었어요. 2,000원 초반대. 그럼 뭐다? 이제 막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초입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2,000원대권을 깨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물량에 대해서 저항 물량 돌파만 해주면 2,500원까지 돌파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2,700원 이상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매수가 위까지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수소차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가 이미 긴 조정에서 박스권, 2,000원대 라인이 이미 박스권,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눌려봤자 2,000원 초반대일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서 2,000원이 깨진다면 분명히 뭐 선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차피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어차피 얘네들은 몸집이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29분인데요. 잠깐 휴식을 하고 제가 2부에서 마저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2부에서는 또 좋은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대우건설. 7,500원. 7,500원에, 20%. 건설 대투주죠. 원자력도 관련돼 있지만, GTX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건설 쪽이기 때문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좀 아쉽죠. 20% 이상 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실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다려도 되겠죠. 하지만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미 차트가 깨졌고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건설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있는 일본 차트를 봤을 때 얘네들에 대한 모습이 전형적인 하락 장세,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언제까지 모릅니다. 왜? 이미 차트가 역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습이 나오겠죠. 물론 얘네들에 대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5,000원이 깨지면 한 번 더 눌리겠지만 저라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들어올 때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 좀 권유해 드립니다. 이미 하락 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세를 하락을 나타낼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일단 평균적으로 저평가는 되어 있지, 건설주에 대해서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이미 많이 올려준 만큼 다시 한번 내려주려고 아마 제자리 위치를 찾아가려고 해요. 물론 이제 동계라고 해서 이제 건설에 대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날이 풀리고 이제 공사 현장이 좀 많아지면 건설이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간다 하면 이제 건설 쪽에서 호재가 바뀌었지만 그런 호재는 단기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는 걸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 8,190원, 거의 한 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자리도 나쁘진 않은 자리였어요. 태웅로직스도 나쁜 적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한번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요놈도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면은, 이미 차트가 하락 장세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종합물류이기 때문에 물류 섹터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은 몇 개가 없습니다. 물류에서. 택배 대란이라든지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건데 어차피 지수가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거예요. 지금이 저점 자리였지만 다시 한번 8,000원대권까지만 들어준다면은 충분히 요 60일선 지지선까지만 이번 주 한 주간 또는 다음 주 5거래일 동안 한번 들어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사인은 나올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7,500원 자리까지만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차피 종합물류이기 때문에 요놈도 주가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당연히 잡고 6,500원 이상 내려오면은 당연히 손절하는 거를 감내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보고 6,500원 깨지 않고 다시 7,500원 이상 올라온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590원에 사실 이 가격대는 의미 없습니다.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을 갖고 있는데 이 모나리자라는 국산품 A용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또는 뭐 저출산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서 국산품 A용하자라는 이런 추세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올린 거죠. 그냥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수적도 별로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죠.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는 자체는 나쁘지 않은 자리였어요. 근데 길게 보면 여기도 쌍문 패턴으로 나온 거죠. 하락 장세. 어디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당연히 손절 자리가 나왔을 때 기다리지 말고 항상 정리를 했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된 제품들, 뭐 모나리자, 뭐 쌍방울, 뭐 삼천리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빼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지 절대로 길게 보면 되지 안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나리자는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냥 잘라내듯이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빨리 수익을 챙겨가는 걸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추가 매수할 것 없이 당연히 정리하는 쪽으로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있죠. 하이테질로. 하이테질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테질로도 뭐 35,700원에 매수하신 분인데 위아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나리자하고 동일한 상품이에요. 어차피 음식료 업종으로 가고 있지만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미 손절가가 훨씬 지났죠. 훨씬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역삼각형 돼요. 자, 보세요. 역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미 깨졌죠. 깨진 자리. 올라오더라도 반짝.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 장세가 예상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추매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정리할 거 정리하고 과감하게 버릴 거 가면서 손절을 최소화하고 그러고 나가는 걸로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런 내용들이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두 다 내가 산 종목을 당연히 손절하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손절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산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거는 사람의 욕심이란 건 마찬가지죠.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수한다고 해서 뭐 100% 수익을 챙겨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절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뭐 앞서 수익률을 자랑을 또 하겠지만 그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 수익률에서도 분명히 손절했던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내가 손실된 만큼 빨리 메꾸고 나서 수익을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그냥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손실은 계속적으로 커질 거고 더 이상 손절할 수 없는 그런 구간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20%, 30%, 50%까지 손절을 해본 경험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손절해서 버린 종목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보면서 이미 깨진 종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보지 말고 차라리 재진 구간을 고려하든가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좀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매수 노하우, 추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매도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 할 텐데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장중 공개 방송에서 그런 교육까지 겸해서 해드릴 테니까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김스타라고 문자로 전송하시면 입장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을 켜셔갖고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사진을 딱 찍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이용료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가는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데 100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는요.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오늘 방송 이후에는 전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또 언제 들어와야 되느냐? 한 주 뒤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는요. 많이들 입장하시고요. 오늘 방송 이후엔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매수를 하면서 수익 구조, 대박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도 수익도 인증을 해 드리면 지난 한 달간이죠. 한 달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들, TJ 미디어서부터 비트나인, 모바일 플러스 비트나인 이런 종목까지 185%, 물론 뭐 200%는 제가 채우겠다라고 여러분들 약속을 했지만 이번 주 시장이 많이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사실상 저도 매매 자체를 잘 안 하고 관망만 하면서 시장을 좀 봤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나올 것인가 이런 보면서 관망만 하면서 대부분 시장을 한 이틀 정도 쉬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저께 또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상한가 또 기록을 했고 또 수익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을 또 이번 달 12월 달부터는 한번 다시 한번 200%를 더 채워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물론 뭐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뭐 200%를 달성을 했고, 뭐 9월 달도 뭐 163%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익률이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2%에 대한 수익, 강조합니다. 하루에 대한 2%에 대한 수익만 가져가면은 한 달이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뭐 100만 원으로 친다면은 당연히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뭐 1000만 원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4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2%, 뭐 5% 짜질구리한 잔잔한 수익보다 대박 종목을 또 터뜨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거고 연말까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거를 또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갖고 내가 궁금했던 종목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할애해서 특정한 날을 지정해갖고 그날에 대해서 종목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내 종목이 이런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종목 다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가든 이런 종목이 어떻게 가든 남 종목이야. 그래 네가 선조라든 뭐 네가 가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시간이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딱 중요한 거죠.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려고 할 텐데 지난주 한 주간에는 5G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정도 에이스테크 뭐 이런 거 같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시장이 한번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방향성은 좋아 보이겠지만 5G는 간단하게 좀 넘겨두고 이번 주 한 주간에서 봐야 될 것 종목은 뭐가 있는지. 어제 삼성전자가 4%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어제 노란톡방에다가도 언지를 드렸습니다. 4% 이상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대거 물량들 수입이 다 들어왔고 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특히나 반도체 주가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대표적인 후발주들이 누구예요?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 섹터잖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연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스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은 뭐가 있느냐? 바로 반도체 섹터라는 거죠. 반도체에서 볼 수 있다라는 종목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일요일날 공개 방송, 일요일날 저녁에 무료 방송하면서 반도체 주가들 중에서 요거만 보세요 하고 단 4가지, 5가지밖에 안 드렸어요. 이게 뭐 이제 제주 반도체, SF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뭐 이런 종목들, 뭐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시스템 미디어까지 차량과 연계된 자율주행 섹터과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이야 내년도까지 끌고 가면은 분명히 지금 있는 저점에서 상승세가 나올 거고요. 하지만 이런 반도체 주가들은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가 좀 무섭죠.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고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뭘 사야 되느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는지, 시장의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돌아봤을 때, NFT 관련된, 지금 대체 불가능한 토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 NFT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초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로 NFT에서 상승세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갤럭시와 머니트릭이 최근 NFT에 대한 투자 때문에 거의 뭐 6,000원대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오면 3배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이죠.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은 M게임도 지속적인 게임 관련주지만 NFT에 대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여력이 남아있죠. 이제 막 9,000원대권에서 저점 구간에서부터 이제 막 12,000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느냐?
FSM.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물론 FSM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드래곤플라이 여러 가지 호재 재료들이 남아있죠. 이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로 NFT에 대한 투자 심리 때문에 상승세가 유지 중이고 이제 막 조정받고 지금 경고딱지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리면 또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가 있느냐? 서울옥션. 서울옥션도 주가가 많이 들었죠. 저점 구간에서부터 만원권대부터 지금 벌써 3만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오는데 NFT의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2만원서부터 이제 막 만원, 2만원까지 2배밖에 올라오지 않았죠. 이 종목들 중에서 가능한 종목들이 또 있어요. 당연히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최근 NFT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호재성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뭐 식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선보인 바가 있고요. NFT 프로젝트에서 최고가에 대한 등급을 완판하는 그런 기록까지도 갱신을 했어요. 지속적인 타 기업들에서 협업 문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양한 파트너사들과도 또 신규 NFT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광고 전문 기업이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모바일 광고 전문 기업이고, 게임 업체하고도 또 연관되고, 중화권, 뭐, 동남아시아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또 활성화할 것이라 사업을 확장할 거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NFT에 대한 투자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얘네들에 대한 기업 실적,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매출액이 뭐 2,1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영업이익 또한 뭐 112억 정도 달성하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3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영업이익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160%나 이상 상승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내년도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도 매출은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이미 NFT 사업을 뛰어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에 대한 협업이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는 자회사만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2천억 규모에 대한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현재 한 2배 정도 올라왔지만 앞으로 향후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뭐 3배, 뭐 4배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이 진짜로 진국이죠. 대박주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방송 이후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꼭 많은 수익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